왕은 있었지만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고구려 제9대왕 고국천왕 시대. 나라의 내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직은 능력이 아니라 가문과 권력으로 나눠졌습니다. 백성은 점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인제는 사부에서 직접 올려라. 동북, 서북, 남북, 북북. 고구려는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짜 능력자를 찾아라. 그때 한 사람이 추천됩니다. 동부의 안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은 감당할 제목이 아닙니다. 더 적합한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남자, 을파소. 화려한 경력도 없고 관직도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류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직하고 지혜로우며 사려 깊은 인물입니다. 다만 시대를 만나지 못해 등용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왕은 그를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중회대부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신과 같은 사람은 이 중대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현명한 인물을 세워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은 그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더 큰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국정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 이후 나라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명확한 상벌 기준, 백성의 삶을 위한 제도가 정비됩니다. 특별히 황곡 제도가 시행됩니다. 봄철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수확기에 이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많은 백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이후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을파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졌고 반대하던 세력들까지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산상황 시대에도 국상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서기 203년 그의 생이 마감되었을 때 왕과 백성 모두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왕이 아니었던 사람. 역사를 바꾼 이름 을파소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역사 전문 채널 푸르메입니다.